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알았던 것이 언제냐면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나는 꼼수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김어준 씨를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제가 김어준 씨를 봤었을 때 그 첫인상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뭔가 조금 혁명가 바쿠닌을 따라한 듯한 그런 이제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나 주장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이성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혁명을 꿈꾸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거시 미디어, 주류 미디어와 뉴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꼽는 게 뭡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파급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레거시 미디어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론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렇죠? 실제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조중동 그 매체들이 다뤄지지 않게 된다면 여론이 형성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경향신문이 됐거나 한겨레가 됐거나 미디어 오늘이 됐거나 아니면 오마이뉴스가 됐거나 이런 신문사들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힘조차도 되지가 않아요. 김어준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이 되는 거, 그게 현재 지금 진보 좌파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상 운동권 시절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멘탈리티가 그대로 지금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막 뭔가 사실을 파악해보고 진실을 파악해보고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따르고자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가지고 선동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운동권 세력들의 기본적인 선동 방식인 건데, 그게 김어준 씨의 어떤 언론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설프게 지금 바쿠닌 같은 사람을 따라하고자 한다고. 이 바쿠닌이 가지고 있던 그나마 순수함, 이런 것들을 김어준 씨한테 찾아보기는 어렵죠. 자신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김어준 씨는 정말 사회에 혼란을 많이 끼쳤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음모론 같은 경우도 기꺼이 펼쳤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나 대한민국에 혼란을 줬었던 김어준 씨, 현재 지금 김어준 씨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TBS 방송국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송국은 서울시의 예산을 통해서, 한마디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죠.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야, 이거 지금 국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식의 정치 편향적인 방송에다가 돈을 쓸 수가 있냐,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당연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층의 막대한 힘에 눌려가지고 어느 정치인조차도 자신의 의사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가 없었죠. 이 지금 TBS 방송국을 개혁하고 김어준 씨의 방송을 개혁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생적 작업을 통해 가지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억지로 개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오세훈 후보가 박영수 후보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김어준 씨의 그 방송, TBS의 방송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놨는데요. 아마 그 얘기를 듣고서 김어준 씨도 섬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 얘기를 듣고 두 가지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저 얘기가 송영길 의원한테서 나왔다라는 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놀랐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패배를 직감을 했구나. 제가 이 두 가지 점에서 좀 놀랐습니다. 일단 송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시작시킨 사람, 그 위대한 영웅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그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 가지고 진작에 송영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자,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조국의 딸이 상위 계층의 행태를 보여준다,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당시가 바로
바로 언제입니까? 2019년도 8월 21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국민이 볼 때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만 놓고 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2019년도에 송영길이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가 어떤 당시입니까? 이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한창 이제 무르익고 있던 그 시기가 바로 2019년도인데 그때 이미 진작에 송영길이 조국 사태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보든지 간에 말이 안 된다. 일종의 나름대로의 소신 발언했던 사람이 바로 송영길입니다. 근데 그 송영길조차도 최소한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양심이 있었던 송영길조차도 급하긴 급했던 것이죠. 아니 조국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금 이제 김어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급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한 명이라도 빨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다 보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다급하게 아무 말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딱 그냥 뭐를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송영길이가 다급했으며 얼마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승리가 확신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하다하다가 이제 조국까지도 손절을 하려고 했었던 송영길이가 김어준을 지금 끌어들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송영길조차도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당사자인 박영선은 얼마나 또 급하겠습니까? 어찌나 급했는지 박영선이가 직접 어디에 행차를 하셨냐? 자기가 직접 김어준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이 TBS 탄압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박따박 하루에 2%씩 올릴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땐 저거는 이제 자신감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망상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샤이 진보를 잡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죠. 그렇죠? 한창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보수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보수층에서 샤이 보수를 잡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완전히 지금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진보 좌파 쪽에서 샤이 진보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진보 좌파가 필패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동권이냐 운동권이 아니냐 즉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 차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던 국회의원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죠. 김어준 해악이 크다. 방송 하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가가지고 책임을 따져 묻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도대체 김어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송영길이가 됐건 박영선이 됐건 저런 식으로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되면은 TBS 재정 지원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를 좀 보니까요. TBS에서 문제가 된 방송, 김어준의 방송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이라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산 지원을 중단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정확하게 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셈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아예 그냥 김어준 라디오 나가는 거를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등골이 좀 오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압도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것 같은데 박영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서울시장이 물론 또 서울시 이후에 의회 그런 식의 또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대놓고 지금 저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등골이 좀 오싹하겠죠. 김어준 씨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이어지니까 TBS 사장이 나서가지고 직접 이렇게 방어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분인데요. 이강택 TBS 대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갖고 실제 우리 방송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지금 이강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김어준 씨의 방송이 혁신이 있었고 뭔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선동을 하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됐을까요?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김어준 씨의 발언을 한번 보시죠. 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대로 아닙니까? 김어준 씨는 지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시장까지 그리고 대통령까지 우리가 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정말 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진보 좌파들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 시절에 정말 착실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거든요. 조금씩 잠식을 하듯이 그렇게 언론 전체를 집어삼키다 보니까 얼마나 보수 정권에게 해악을 많이 끼쳤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었죠.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않고 하나부터 차근차근 아주 우리가 꼼꼼하게 언론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